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단원의 5차 시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차 시에서는 영상 매체 자료인 공익 광고를 보고 전달하려는 주제를 이해한 후에 효과적인 표현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표현들이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를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 봤었어요. 자, 오늘 5차 시에서는 영상 매체 자료를 실제 제작하는 순서를 알아볼 겁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매체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 제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제 영상 제작을 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번 차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모두 힘을 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영상 자료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을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영상 자료를 놓고 하는데 요즘엔 뭐 PPT를 이용한 발표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문을 학급 신문이나 어떤 홍보 신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면 내 꿈을 발표하는 시간에 내가 존경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말했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주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친구들은, 아, 피아니스트는 저렇게 연주를 하고, 우리 친구는 저런 모습으로 연주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전달이 가능을 합니다. 남학생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안전교육 시간에 희망 모둠이 지진 대피 요령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었잖아? 자막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을 더 잘할 수 있었어. 그렇죠. 자막의 효과가 또 굉장히 커요. 소리로 듣는 것도 잘 전달이 되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요즘에는 훨씬 더 전달이 더 잘 되거든요. 특히 자막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는 듣고 보는 것이 이중으로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또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친구는 나의 꿈 발표 시간에 친구들에게 내 꿈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며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영상 자료를 나눠본 경험이 있을 텐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영상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제작을 할 거니까 오늘 배울 내용 영상 제작 순서의 단계와 각 단계별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상 자료 발표 순서를 이해를 해볼 텐데요. 사실 발표 순서라기보다는 제작 순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발표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발표 상황 파악이란 내가 이 자료를 무엇 때문에 만들고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이 발표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과 또 교실에서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또 교실에서 하는 것과 또 전교생 앞에서 하는 게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발표 사항 파악하기가 있고요. 발표 사항 파악한 후에 두 번째로는 주제를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나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내용 및 장면 정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나 그러면 이런 내용을 넣을 거고 이런 장면을 넣을 거야.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방면 계획 세워졌으니까 촬영은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어디에서 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할지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것 세웠으면 이제 촬영하기로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편집하기로 넘어갑니다. 편집에서 이제 효과음이라던가 자막이라던가 음악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죠. 마지막 단계는 발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총 몇 단계에 걸쳐서 발표를 하게 되나요? 네, 총 7단계를 거치게 되네요. 그럼 각 단계별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영상자료 발표 상황인데요. 지금 발표 상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학교 방송국에서 건강 주간을 맞아 건강을 주제로 한 매체 자료를 공모합니다. 뽑힌 작품은 전교생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건강 주간을 맞아서 매체 자료를 모집하고 있고 여기에 응모를 하려는 거겠죠. 자, 발표 목적은 건강 주간을 맞아 건강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제 주제는 이제 커다란 주제는 건강이 됐어요. 자, 듣는 사람은 누구죠? 네, 듣는 사람은 전교생입니다. 전교생이니까 나의 동료들일 텐데 동료들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어른들에게 발표하면 어른에 맞는 자료들이 들어갈 테고 아이에게 된다면 아이에게 맞는 자료가 되겠죠. 또 남자와 여자가 선호하는 영상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교생이니까 남녀는 섞여 있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발표 상황에서 고려할 점, 이러한 발표 상황에서 고려할 점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년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학년만 대상으로 한다? 그럼 1학년이 좋아하는 주제와 영상, 음악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1, 6학년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또 학교 방송으로 보여주므로 주제가 흥미롭고 내용이 새로우면 좋아요. 학교 방송으로 보여준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학생들이 볼 때 가장 관심 갖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제는 건강이니까 주제를 벗어나면 또 안 될 겁니다. 네, 주제 정하기를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해볼 텐데 내 개인의 주제입니다. 이제 건강이라는 큰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건강이라는 큰 주제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세부적인 주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할 점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촬영 장면을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해서 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내 스스로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 기사나 책, 영상 같은 매체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자료가 많으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 신문 기사, 또 뉴스 동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뭐 줄넘기도 나오고 손 씻기도 나오고 맨발 걷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도 나오는데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이제 정하는 3단계로 넘어왔어요. 내용 정하기 친구들 토의를 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은 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을 해보자. 지금 맨발 걷기로 정했나 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먼저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맨발 걷기를 해봤더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의 경험을 또 말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촬영할 내용들은 맨발 걷기 하는 모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맨발 걷기의 효과, 친구가 경험한 것을 신문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면 좋고요. 실제로 맨발 걷기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면 좀 더 실제적인 전달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구성이 끝났으면 이제 4단계 장면 구성하기로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정했던 장면을 순서대로 짜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부터 어떤 순서대로 보여주면 좋을까를 주시면 좋은데 이 친구들은 운동장 모래 위에서 사람들이 걷게 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이렇게 걷게 하는 사람을 보여주다가 걷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면담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발 걷기의 효과를 정리한 표나 그림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이런 자료들이 있네.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좋은 맨발 걷기를 함께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5번째 단계는 이제 촬영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연출하는 사람은 전체 계획을 짜는 사람이고요. 편집, 소리나 음악, 이렇게 좀 약간 영상 기술이 좀 있는 친구들이면 좋겠고, 촬영은 이제 카메라를 잘 다루는 친구, 대본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친구인데, 오늘 이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셔야 돼요.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촬영 일시와 촬영 장소를 정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실제 실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뭐 드라마를 촬영한다든가 영화를 촬영한다든가 광고를 촬영할 때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자, 6단계는 촬영하기를 이제 볼 텐데요.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촬영은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끝나면 보완 점검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전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촬영하려면 장면 구성은 어떻게 할지, 또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촬영이 끝나면 이제 7단계로 편집하기로 넘어갑니다. 편집하기에서는 알맞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알맞은 것이란 내가 사용 가능한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촬영할 영상을 촬영한 영상에서 내가 실제로 발표에 사용할 영상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좋겠죠. 잘못 촬영된 건 이제 잘라내시고 좋은 장면, 또 필요한 장면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뭐 표나 도표, 기사, 그래프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장면을 차례에 맞게 편집하는데 이때 이제 자막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효과음이라든가 또 음악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8단계는 이제 발표하기인데요. 발표할 때는 이런 것들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하거나 부탁을 할 내용과 같이 발표하기 전이나 발표할 뒤에 말할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지금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PPT로 중간중간 삽입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미리 이렇게 문제 같은 걸 만드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발표를 하거나 들을 때 집중하고 듣는 사람이나 발표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또 영상 자료를 인터넷에 올릴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비속어, 은어와 같이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이외에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 찍은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고,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5차 시 활동은 154쪽부터 159쪽까지의 활동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에 교과서 검사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네, 이번 5차 시 수업에서는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순서를 알아봤고요. 각 단계별로 총 7단계가 있었는데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활동 선생님이 안내한 대로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4쪽부터 159쪽까지인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선생님하고 항상 약속했던 거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 검사하는 약속도 선생님도 지킬게요. 네, 꼭 해주세요. 자, 모두 안녕!